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2% 가까운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맥세븐으로 불리우는 대형 기술주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출hi가 됐죠. 이 엔비디아가 5.5% 넘게 하락했고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테슬라는 오늘 8% 넘는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매기가 중수용주로 순환매가 형성된 흐름도 나타났죠. 일단 그림에서 PIMG.com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364포인트, 1.95% 하락하면서 차트상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 0.88% 하락했죠. 러셀 2000 지수는 3.59%나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건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항상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란 말, 사상 최고치란 말 등장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이렇게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예상보다 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볼까요? 트레이딩 이카노미스닷컴에서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0.1%로 예상치보다 더 둔화되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3.4에서 3.3 그리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0.1인데 마이너스 0.1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CPI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배팅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 지표상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4.19로 어제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호재를 머금고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출hi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지표도 한번 볼까죠? 미국 시장 하락하면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45포인트. 자, 우리 시장 뭐 올랐습니까?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또 미국이 살짝 기침하게 되면 우리는 좀 감기 몸살 걸리는 거 아니냐. 오늘 또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니냐. 자,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그냥 반도체 ETF죠. 3.29% 하락했습니다. 3.29. 이 반도체 ETF 지수가 상당 부분 좀 하락세가 좀 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2분기 이 매그니피션트 7의 실적 추정치는 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S&P 500 기업들은 증가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상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은 급격한 차익 매물, 나머지 종목군들은 순환 매식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S&P 500 맵을 한번 보시죠. 자, S&P 500 맵.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맵 보기 전에. 자, 애플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32% 하락했죠. 최근 상승에 살짝 5일 이동 변선을. 삼성전자도 어제 일어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48%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5.57%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몸통이긴 장대음봉, 이번은 또 장대음봉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TSMC 6월 실적을 발표한 또 차익 매물. 그런데 아직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전에 뭐 조정을 좀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 또 조정 이후에 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이 좋은 종목의 경우는요. 자, 테슬라 주가입니다. 거래를 치르면서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테슬라 또 하락 이유가 있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도체 ETF
3% 넘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죠. 어제 올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2% 하락했고요. 나머지 오른 거 보게 되면 금융주, 그 다음에 산업재,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은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순환매상. 네, 그 엔비디아는 이제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네, 엔비디아가 좀 하락세를 좀 주도했죠. 6월 24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때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테슬라는 8% 넘는 하락세는 이 블룸버그에서 8월 8일로 예정된 로보택시 이벤트가 10월로 연기될 가능성. 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온 후에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 제작하는데 더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차익 매물 나오는 가운데 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더 매도세가 출회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일, 네, 금리는 이제 동결로 끝났습니다만 수급은 삼성전자 위주로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7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순매도죠. 기관도 순매도입니다. 이제 오늘 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약세 때문에 하락 출발하겠죠. 네, 그랬을 때 또 저가 매수세 혹은 이제 외국인들의 아니면 삼성전자의 7월 달에 평균 단가,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를 좀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보다 좀 약하다. 약세 출발하거나 장중에 그 가격 아래다. 물론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크지 않는 한, 네, 물론 순매수하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진입할 또 시점도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나 기관 순매도 속에 뭐 시장이 또 꼭지를 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네, 외국인과 기관, 네, 개인만 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는 힘을 못 쓰고 네,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프로그램 순매수 계속 이어졌고요. 자, 지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지수만큼 다른 종목군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른 건 소외된 종목군들,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올랐죠.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도 그다지 뭐 강력하지 않습니다. 800한 뭐 30선에서 네, 많게는 880인데 850선 넘게 되면 네, 차익 매물이 나오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2천억 넘게 샀죠. 그러니까 어제 기간 순매수 6천억 중에서 3분의 1, 네, 3분의 1을 삼성전자 순매수입니다. 나머지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순매수인가도 잠깐 볼까요? 순매수. 자,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KB금융,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등 이런 종목군들 순매수가 이어졌죠. 자, 종목들 특징 보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 경신을 보였습니다만 장후반에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 장후반에 좀 밀리면서 네, 5일선을 좀 이탈한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니죠. TSMC 호실적에 따라서 TSMC 관련주의 상승세 좀 있었고요. 어제 7월 옵션 만기일 이천지 ETF 내 비중이 정기 변경됐죠. 그 비중상에서 ETF 내에서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이 비중이 좀 증가한 종목군들이 LG 에너지솔루션 9.8%에서 15%, LG화학 9.8%에서 15%, 삼성 SDI 10.2%에서 15%, 포스코홀딩스 9.9에서 15%. 이들 종목은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했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은
네, 작년보다 비중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타이거 2000지 테마, 타이거 2000지 소재 FN ETF 뭐 이런 게 있고요. 타이거 2000지 소재 FN ETF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비중은 좀 늘어났군요. 네, 울진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울진 단양의 리튬 유망 광산, 네, 광상이라는 게 이제 광물이 땅에 묻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울진 쪽 여기에는 이 금광송이 자라는 지역이라서 뭐 개발이 쉽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나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뭐 연속성은 없을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가 좀 주춤하다니까 밸류업 관련주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KB금융,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 생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특징주는 이 장 마감 후에 자 공시 한번 볼까요? 장 마감 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가 나왔었죠. 네, 공시 이렇게 나왔는데 7월 11일자 공시가 쭉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쭉 나왔죠. 기사에서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품는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켓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이죠.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을 인적 분할 후에 이제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 거쳐서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상승했고 뭐 이들 종목군들 자, 시간에 다니까는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이렇게 됐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자, 시간에서 2.4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쭉 뭐 기타 이 공시는 뭐 그런 내용 있죠. 자, 여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렇습니다. 밸류업에 이제 삼성증권도 좀 포함되면서 동반 상승했고, 자, 수급은 외국인들 네, 삼성전자 내리사랑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종목은 이천지 ETF 내 비중 변경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자,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여기까지는 이제 이천지 ETF 변경, 비중 변경에 따라서 비중 늘어난 종목군들 매수세가 몰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7월 1일부터 가장 지금 누적 순매수가 가장 많은 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입니다. 기관은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HPSP, HPSP, TSMC 수혜주 좀 부각되면서 올랐고, 기관은 실리콘2 지속적으로 순매수한 종목이었죠. 여기 보게 되면 7월 1일부터 기간이 가장 누적 순매수가 가장 큰 게 이제 실리콘2 아니었습니까? 자, 장마감 시간의 단일가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자, 두산 EUB, 두산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수혜받으면서 이제 이들 종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S 일렉트릭 2.45, 두산 로보틱스 2.46%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냥 뭐 개별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뭐 특징을 좀 따져보기 좀 어렵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실적 발표라고 있는데 뭐 책가시란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밤에 미국의 주요 은행주 JP모건 체이스, 시티, 웰스파고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